책 한 권을 통해 나 자신과 대화 나누는 시간. 나를 만나는 문장들 희소코치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책 91쪽입니다. 어느 가을 나무 주위로 낙엽이 떨어진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비, 태양, 혹은 서리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린다. 그리고 나무 속에서는 생명이 천천히 가장 좁은 곳, 가장 내면으로 되들어간다.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어느덧 4월 중반입니다. 3월이 됐을 때만 해도, 뭐야, 언제 봄이 왔어? 그랬는데, 4월이 되고는, 뭐, 벌써 4월이야? 라고 했는데, 벌써 4월 중반이에요. 어느덧 벚꽃도 폈다가 봄비가 내리면서 지고, 푸르른 잎들이 우리 주변에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 만개하는 계절, 우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있어요. 2주차가 흘렀기 때문에 중반부 이상을 읽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4월에 데미안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겐 어땠나요? 저는 햇빛 나눔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지난주 어두웠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주일을 보냈는데, 좀 신비하게 데미안을 같이 읽고 있었잖아요. 싱클레어가 점점 더 깊이 어두운 자신의 어두움과 만나가는 그런 여정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휘몰아치는 감정선과 생각들을 문장으로 마주할 때마다 마치 싱클레어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10대 때의 모습을 추억 여행하듯이 돌아가서 제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뭔가 좀 다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뭔가 좀 깊은, 진리? 어떤 생각해 볼 거리들을 가득 가져다 주는 책이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또 2주차 범주 내의 내용들 속에서 저에게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차에 읽었던 내용은, 우리가 뭐 채팅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와, 싱클레어가 여기까지 간다고? 여기까지 추락해? 싶을 정도의 에피소드들이 이어졌어요. 약간 사춘기 끝에 있는 싱클레어를 만나는 느낌이었달까요? 읽어서 아시겠지만, 뭐, 술독에 빠지고, 막, 술집에 드나들고, 퇴학 위기를 맞이하고, 뭐, 삐뚤어지잖아요. 막 그런,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로 깊이 빠져서 폭풍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유년 시절에 굉장히 빛만 가득했던, 밝은 면만 가득했던 싱클레어의 삶이었다면, 이렇게 10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계기로 자신의 어두운 면으로 깊이 침잠하는 싱클레어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세 가지 파트, 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었는데요. 그걸 한번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는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책 속에. 절반이 아닌 전체를 향하여. 이건 1주차 내용에서도 두 세계라는 표현으로 헤르만 헬세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2주차 내용에서도 끊임없이 때때로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혹은 데미안의 해석에 의해서 혹은 싱클레어 혼자서 스스로 내면을 돌이켜보면서 말하는 어떤 독백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어두운 면에 대해서 계속 헤르만 헤세는 구술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로
성경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적 인물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번 2주차 내용 중에는 골고다 언덕 에피소드가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사건 속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양쪽에 도둑 두 명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기본적인 종교에서는 신앙적으로는 뭔가 회개한 도둑의 빛을 비추는데, 그러니까 한쪽 절반의 하이라이트, 빛을 비춰서 거기를 부각시키는데, 데미안은 그것이 아닌 반대쪽에 빛이 안 비춰진 회개하지 않은 도둑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은 있겠지만 데미안은 그 회개하지 않은 도둑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데미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선한 것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을 하지 않는다. 싱클레어는 사실 데미안을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는 하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프란츠 크로모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저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쟤로 인해서 너무 내가 괴로워 정도 수준이었다면, 점점 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외부 세상에서 그런 악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이 인정할 수 없고 누군가가 볼까봐 두려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면들을 알아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싱클레어는 떫은 맛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슬픈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는 순수했던 그 어린아이일 수만은 없다. 싱클레어는 얘기합니다. 한 1년 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금지라고 했던 영역의 것들이 내 안에 충동이 있는 것을 느껴요. 여러 가지 충동을 느끼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관심을 갖게 되죠. 싱클레어 내면 안에서 나의 인생에서 나는 어느 범주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데미안은 얘기해요. 너의 내면의 생각들, 너의 내면의 어떤 기준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네 안을 바라봐야 해. 라고 권고하죠. 많은 것들이 그저 외부에서 주입된 것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내가 내 안의 기준을 깨어있는 자세로 선택하지 않고, 그저 주입된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과연 옳을까? 라는 데미안의 물음에 싱클레어는 알 수 없는 동의를 구하고 점점 더 스스로 내면에서 악이라고 느껴진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책 내용에서 헤르만 헬세가 인간의 한쪽 면만 비추고 있는, 우리가 한쪽 면만 허용하는, 인정하는 이 태도에 있어서 절반만 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음을 온전히 통합적으로 나란 존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빛만 맹목적으로 쫓아갈 때, 세상이 빛이 나는 곳만 옳다고 해서 나도 그쪽으로만 바라봤을 때 사실 내 안에서 외면받는 구석이 생겨버리고 그것은 온전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지점에 대해서 짚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양쪽이 다 있는 존재라고 본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그래, 나는 선과 악이 다 있어. 나는 빛이고 어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 두 번째 파트, 이런 힌트를 얻었어요. 일단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65쪽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이르기 위해 내가 내디딘 걸음들 뿐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나 자신의 일이었다. 음, 싱클레어는 고백해요.
빛만 밝았던 밝은 면만 가득했던 내 유년의 세계가 부서지고 있어. 나는 밝기만 했던 나의 어릴 적 세계가 부서지고 있고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어. 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엄청난 큰 화두 앞에 선 싱클레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문장 기억하시나요? 88쪽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 수 있어야 해. 거북이처럼. 여러분들 거북이 상상해 보시겠어요? 거북이가 이렇게 등딱지에서 이렇게 머리랑 발 착 내밀었다가 뭐에 깜짝 놀랐을 때 아니면 본인이 쉴 때 그 거북이 틀 안에 머리를 쑥 기어 들어가잖아요.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문장 속의 나무들도 모든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 자신의 가장 깊고 좁은 곳 내면으로 되들어가는 것처럼요. 결국 싱클레어를 통해 우리는 양쪽 다 있는 존재인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혼란스럽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내 존재에 들어간다는 건 뭐야? 그 들어간다는 행위는 뭐랑 이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 데미안이 한 이 문장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한참 싱클레어가 술독에 빠져 있었을 때 또 우연히 또 그거 걸리잖아요. 데미안을 만나요. 근데 데미안이 술을 막 먹고 약간 좀 어두워져 있는 싱클레어에게 이런 말을 해요. 115쪽입니다. 너한테 유쾌하지 않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어. 아무튼 어떤 목적으로 네가 지금 술을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알 수 없어. 하지만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아.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말이야.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우리 내면 안에 있으니 그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 거북이처럼 다시 되들어가는 것. 나무가 깊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결국 오직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 나 자신에게 다시 되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싱클레어는 본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안에 잘 들어가는 시절을 겪고 계신가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전 자유의지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양쪽 다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절반만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모두 있는 전체적인 온전한 내 존재, 그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내 존재를 온전히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밖으로만 향하는 안테나들을 내 안으로 깊이 되들어가는, 내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 자신과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데미안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싱클레어와의 대화를 통해서 헤르만 헤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음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책 75에서 77쪽에 나비 이야기 관련된 것이 나오죠. 뭐, 나비의 수컷과 암컷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컷이 소수이기 때문에 수컷은 자신의 본능인 다음, 세대의 탄생을 위해서는 암컷을 찾고자 하는 감각을 최대치로 키워서 암컷에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세우고 결국은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요. 76쪽의 글입니다. 자유의지란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어떤 특정한 일로 향하게 하면 그는 그것에 도달하기도 하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자유의지를 적극 발휘한 적은 언제였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계신 의지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책에서 77쪽, 7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데미안이 싱클레어 옆자리에 가게 된 에피소드랑 이어지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걸 수행하거나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소망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내 본질이 정말로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뿐이야. 내 의지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기회를 포착한 거야. 내 의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있을 때 기회도 포착할 수 있고 나는 거기 의지를 낼 수 있는 존재. 즉, 헤르만 헤세는 인간을 선과 악, 양쪽이 다 있으면서도 스스로 내면 안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이면서도 그 힘으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삶으로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 했어요. 130쪽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그것으로 인도한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과 악이 다 있는 존재이며 여러분들 내면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내 내면에 깊이 귀 기울이며 내 안에 있는 의지를 세워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번 2주차에 나왔죠. 아브락사스. 122쪽에 방학 기간 동안 여행을 간 데미안에게 싱클레어가 그리움을 담아서 여러 편의 편지 썼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다가 어느 날 포기할 때쯤 쪽지가 와 있죠. 데미안으로부터의 쪽지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네,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어떤 전체를 느끼나요? 어떤 빛과 어떤 어둠을 느끼고 있나요? 그 모든 것이 전체가 있는 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모든 것을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 귀 기울여 갈 때, 그리고 깨달은 내가 의지가 발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자유의지를 힘껏 발휘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헤르만 헤세는 그것을 알이라는 비유로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알 안에 있나요?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 알에 있는 내가 사실은 새로서 그 알을 부리로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이미 내면에 다 잠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는 다 아는 존재임을 믿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알, 어떤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할 때인가요? 나는 내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어떤 세계를 깨뜨리는 데 써야 할 때라고 느끼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의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좀 작은 멈춤이 되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뉴스레터 토요일 아침엔 나를 만나요에서 또 이어갈게요. 오늘도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는 순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